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케팅을 시작한 지도 벌써 어느덧 13년 차가 지났더라고요. 시간 참 빠른데요. 2011년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케팅을 처음 하려고 서점에 가서 책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필립 코틀러 저자가 썼던 마켓 3.0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이제 마켓 4.0, 5.0을 거쳐서 새로운 신간 2024년에 마켓 6.0이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마케팅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고요. 저에게는 또 상징적인 책이라서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6.0, 필립 코틀러와 다른 두 분의 저자분이 함께 공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캐스트 출판사에서 출시된 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마켓 6.0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책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켓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크게 봤을 때는 마케팅의 흐름, 그리고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흐름을 살펴보면 처음에 마켓 1.0, 이 1.0 시대는 이제 언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우리 산업사회 시대 때 보면은 사람들의 수요보다 공급이 따라오질 못해가지고 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이만큼 많은데 제품 자체가 생산이 못 따라가는 그런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만들어서 내다 팔면은 팔리고 돈이 벌리던 그런 시대가 이제 마켓 1.0 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켓 2.0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점차 이제 그 생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좋은 제품을 너도 나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제품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초적인 것만으로는 그것이 좋은 제품이고 브랜드다라고 인식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고객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주고 신경을 써주는 그런 브랜드한테 마음이 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2.0. 자, 그래서 마켓 2.0 시대에는 정서적 관계를 좁히면서 조금 더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로 마켓 3.0 시대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고객과의 관계를 넘어서 이 사회에 조금 더 올바르고 정직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가치 중심의 브랜드들이 많이 사랑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요즘도 사실은 가치지향 소비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마켓 3.0의 어떤 정신은 계속 계승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켓 4.0에 와서는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 관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은 뭐 광고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뭐 커뮤니티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켓 5.0에서는 이 디지털 환경의 마케팅 활동이 좀 더 고도화가 되죠. 어떤 거에 의해서? 바로 이 원천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뭐 인공지능이나 AI 요즘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디지털 중심의 마케팅 활동이 조금 더 고도화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드린 마켓 6.0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서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고객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그리고 환경, 고객 경험이 완전 몰입형 마케팅을 구성한다 라고 해서 마켓 6.0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마켓 6.0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필립 코틀러 저자는 마켓 6.0을 다시 말해서 키워드로 메타 마케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메타 마케팅은 뭐냐면, 메타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어로 어원이 저 멀리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케팅 할 때 옴니채널 마케팅이다 이런 단어도 많이 있는데, 옴니채널은 우리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을 둘 다 이렇게 이제 따로 인정을 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메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지만 그 둘이 서로 교류하는, 한마디로 온 오프라인이 둘 다 존재하나 이 안에 경계 자체가 좀 흐려지는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 채널 마케팅을 한다,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 혹은 오프라인 마케팅을 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옴니 채널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우리가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도 올리브영 앱을 보고서
리뷰를 보고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 몰에서 구매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수령하기도 하듯이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 마케팅이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오프라인 안에서 온라인 경험이 녹아져 있고 온라인 환경 안에서 또 오프라인에 대한 접점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메타 마케팅이란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켓 6.0 메타 마케팅은 촉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촉진 기술이 가장 밑에 있죠. 대표적으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공간 컴퓨팅, 가상현실, 블록체인.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던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촉진 기술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응용하고 활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확장현실, 우리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표현하죠. 메타버스 같은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 뭐다? 고객 경험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놨습니다. 먼저 다감각 마케팅. 다감각 마케팅이 뭐냐면 그 오감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감 마케팅.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 물건 사러 가는 시대가 아니죠. 공간에 이제 경험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마케팅. 아직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디지털 공간 안에서 경험을 또 제공해 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필립 코틀러는 메타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소개하면서 이 메타 마케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거의 흐릿한 희미한 그런 융합형 마케팅을 의미하며 이 메타 마케팅이 구성되기 위한 요소로는 이 촉진 기술 그리고 환경 이 둘이 만나서 고객한테 조금 더 복합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에 앞서서 이 타겟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케팅 타겟. 기존에는 우리 마케터들이 이제 X세대나 Y세대를 좀 겨냥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력이 나름 지금은 가장 크지만 또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나 프레임에 약간 억압되어서 순종된 그런 순종성을 가진 소비자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의 Z세대나 알파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순종적인 느낌이 아니라 아주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강하고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애기들 요즘 뭐 식당 가서도 스마트폰 만지고 있죠. 그만큼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이 가장 기본이고 친숙한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Z세대라는 용어를 넘어서 필립 코틀러가 이제 제안한 단어는 바로 피지털 네이티브라는 개념입니다. 피지컬이 아니라 피지털. 피지털은 뭐냐? 피지컬이라는 뜻이 물리적이라는 단어 뜻이고요. 그 다음 디지털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디지털 안에서 하는 뭔가의 활동,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피지털 네이티브다. 그리고 이들은 Z세대와 알파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자, 요즘 제가 이제 그 스레드라는 그 소셜을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가 뭐하는 사람들 다 까고 정말 낱낱이 자기의 사적인 얘기도 다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기도 하고요. 자, 그만큼 우리들은 혹은 우리 아랫세대들은 디지털 세계라는 게 내가 무슨 온라인 커뮤니티 보러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일상 그대로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경계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생활을 뭔가 올리는 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뭐 그런 것까지 온라인에 올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디지털 자체가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구분이 없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케터들은 물리적 접점과 디지털 기술을 모두를 채택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어떤 공간 플레이스를 운영하신 분들은 그 안에서 고객한테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마케팅적으로. 또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나름대로 물론 뭐 판매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경험도 분명히 제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하나의 어떤 마케팅 경험을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이들은 제품 대신 체험에 비용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보다는 경험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지금 안 삽니다. 왜냐면 그 소유를 그 비용을 들여서 하고 감가상각비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어떤 그 차량이라든지 뭐 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고, 이제는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예전에 저희 이제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명품백을 산다, 아니면은 뭐 또 장비를 산다, 카메라, 고가 카메라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 가방을 잠깐 빌려서 들고 다니는 어떤 경험, 혹은 내가 고가 장비를 잠깐 빌려서 사용을 해서 거기 컨텐츠를 얻는 그런 경험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 제품 그 자체를 가지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얻어지는 경험이나 체험에 좀 더 집중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타겟의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저희가 몇 가지만 추려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Z세대와 알파세대는 아주 매우 실용적이다. 근데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애들이 뭐 플렉스하니 뭐 명품질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세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그 MG 끝자락에 걸쳐져 있는 X, Y, 이제 M 끝, 그 느낌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Z세대, 알파세대의 특징은 절대 브랜드의 이름에 흔들리지 않는다. 매우 실용적인 소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의 명성 대신 한마디로 어떤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라고 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품질이라든지 이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지고서 소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치지향적이다. 우리 X세대, Y세대, 뭐 저같이 이제 3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 체제에 이제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로서 좀 나름대로 뭔가 프레임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대는 이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소비 다양성, 한마디로 브랜드가 당장 대규모 브랜드나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라도, 오래된 브랜드가 아니라도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 브랜드, 뭐 도메스틱 브랜드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이 브랜드의 가치가 뭐냐, 컨셉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하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결정에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뭐 아주 대규모 브랜드보다 작은 브랜드가 잘 팔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고객은 브랜드 지향점에 따라서 자기 주도적인 구매를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페르소나를 표현하고자 한다. 자, 우리가 SNS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 안에서 이 세대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표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페북, 뭐 인스타, 뭐 유튜브 이런 플랫폼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SNS 서비스는 조금 더 커뮤니티 중심의 소셜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디스코드라든지, 그리고 역시나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트위치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또 특정 주제를 가지고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레딧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디지털 안에서 자기의 페르소나 표현하는 거를 거리낌이 없고, 특히 그 표현하는 공간 자체가 대중화된 SNS도 좋지만 조금 더 서브컬처, 자기만의 주제나 관심사로 뭉쳐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안에서 활동하고 싶어 한다 라고 타겟의 특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마켓 6.0은 고객한테 완전한 몰입을 하는 몰입형 마케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 몰입형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필립 코틀러가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크게 몰입형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을 5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즘에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다 숏폼 중심으로 재편이 됐다.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뭐 출퇴근길이라든지 일어나서라든지 자기 전이라든지 아주 짧은 시간 할애를 하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잡아서 링크를 이동시켜서 뭔가 구매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쇼폼 콘텐츠라는 요인이 하나 작용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콘텐츠들이 어디 있죠?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커뮤니티 기반 SNS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들과 또 이런 콘텐츠를 같이 항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전자상거래인데 이커머스인데 양방향 전자상거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그 쇼핑몰에 들어가도 챗봇이라든지 고객 개인 맞춤형 추천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어떤 특성으로 하여금 앞에 내용들과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쇼폼을 보다가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링크 클릭했을 때 이커머스에서 그 자기와 맞는 제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천해 준다든지, 쇼폼 콘텐츠를 보다가 커뮤니티 기반 SNS로 들어갔을 때 그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다른 사람들 공유를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제품 광고를 보고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사거나, 그렇죠? 그런 형태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즉각적으로 더 자기한테 핏한 그런 제품을 추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요소가 언어 기반 인공지능. 이거는 뭐 챗 GPT라든지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챗 GPT 안에 있는 스토어에서 또 개인 맞춤형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웨어러블 기기이면서 몰입형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말고 이제 메타나 애플에서 만든 가상현실 헤드셋과 같은 기기가 조금 더 고객 경험을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몰입형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환경적 요인을 필리코틀런 5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마케팅 트렌드의 선상에 올라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더 작은 개인화를 지향하고 있는 게 현재 마케팅의 흐름이고요. 또한 고객과 양방향으로 소통. 예전에는 우리가 일방향이었지만 디지털 넘어온 이후에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취향을 분석해서 양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짧은 순간에 그 순간을 캐치해서 무언가 고객 행동을 받아내야 되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켓 6.0에서 이야기하는 메타 마케팅은, 즉 고객을 완전한 몰입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몰입형 마케팅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한테 몰입을 시켜야 된다, 고객의 특별한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고객 경험이 중요한가,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물리적 경험과 디지털 경험이 합쳐져서 조금 이제 혼합된 그런 이제 고객 경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브랜드가 고객 경험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제는 사람들이 생산을 엄청나게 빠르게 모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강세정제를 하나 개발했다고 하겠습니다. 구강세정제가 있는데, 구강세정제를 제가 만들어서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되잖아, 나도 이거 만들어야지, 또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들고 있는 실리콘 컵을 만들어서 뭐 온라인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이거 잘 팔리나 보다 하고 바로 중국 공장에 의뢰해서 한 2주면 제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이나 또는 브랜드가 뭐 고객하고 관계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제품의 범용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명 주기가 단축됐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품이나 뭐 이제 공간도 마찬가지고 이제 SNS에서 한번 흐름을 타야지 이게 뜨게 되는데, 흐름을 타는 건 좋지만 굉장히 빨리 꺼지죠. 지금 요즘 밖에 나가면 노티드 사람 없죠, 그렇죠? 그렇게 유행을 탔던 브랜드조차도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금방 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품만으로 뭔가 승부를 보거나, 그렇죠? 그리고 헤리티지를 만들어서 뭐 정통성이나 이런 연혁이나 이런 걸로 승부를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브랜드보다 더 잘 만들 수가 없다면, 더 빼어난 제품을 만들기 힘들다면 우리가 다른 브랜드로 보여지게끔 브랜딩, 즉 차별화된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브랜딩이 중요하다,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브랜딩을 하는 이유 자체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브랜딩은 뭐 우리가 하나의 요소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통 구성이 되죠. 여기선 5가지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상호적 경험. 상호적 경험이란 뭐냐면 나 혼자서 브랜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고객과 직접 교류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서 뭐 채널톡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과 뭐 소통하는 것도 상호적 경험일 수 있는 거고요. 고객한테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도 쇼핑 도중에 일종의 상호적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감각 경험이란 뭐냐면, 자, 요즘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국내에서도 한번 그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배우들이 무대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같이 춤추고 뭐 물 맞고 이제 이런 공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오감 만족을 위해서 조금 더 다감각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디퓨저나 향수를 파는 어떤 브랜드 스토어에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갈 때 어때요? 바로 공간에 대한 향기가 바로 전해지면서, 뭐 룰루레몬이다. 룰루레몬도 바로 그 향기가 전해지면서 이 공간에 대한 느낌을 이제 선사하게 되죠. 그처럼 우리가 단순히 제품 하나만으로, 서비스 하나만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객의 보고 듣고 맛보고 이제 이런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험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찰 없는 경험인데, 마찰 없는 경험이란 한마디로 끊김 없는 경험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하다 보면 갑자기 뭐 팝업이 뜨고 사이트 제대로 안 나오고 사이트 구성 복잡하고 이러면 어때요? 짜증나죠. 나가고 싶죠. 이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제로 이제 무신사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처음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구매를 완료하고 나가기까지 그 타겟, 목표, 그 초수가 있다 그래요. 초수.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만큼 고객 경험이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스토리텔링 경험인데, 요즘 그 인스타그램 보면은 그 릴스에 브랜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이 가게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고 어떻게 브랜딩을 하는지 그 일지를 하나하나 브이로그 형태로 이렇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브랜드만의 서사를 쌓아가는 거죠. 내러티브를 이제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우리 브랜드가 특별해 보이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자, 5번째는 참여형 경험입니다. 참여형 경험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고객에게 이제 우리만 고객한테 설득을 한 게 아니라 너의 의견은 어때? 너의 목소리는 어때? 너가 원하는 건 뭐야? 만족해? 아니면 불만족해?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브랜드 운영에 끌어들이고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5가지 요인을 가지고서 똑같은 제품도 똑같아 보이지 않게, 그리고 비슷한 제품끼리 이제 승부해서 조금 더 이 브랜드가 더 나아 보이는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경험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에서 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어버이날이어서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쭉 봤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제품도 A 회사에서 파는 상세 페이지와 B랑 C가 파는 회사가 상세 페이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끝내 구매한 브랜드의 상세 페이지는 정말 너무 길고도 길어서 다 읽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그런 이제 스타일이었는데, 일단 읽다가 지쳐서 너무 컨텐츠가 많으니까 그것이 짜증으로 다가오기보단 이만큼 진짜 진심을 담아서 신경을 썼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를 했고요. 다른 B 회사, C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긴 했으나 아주 평이한 일반적인 그런 설득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브랜드가 저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브랜드적인 고객 경험을 더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마도 그럼 스토리텔링 경험에 가깝겠지만, 제가 단적인 예로 상세 페이지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스토어를 하고 있다, 온라인 자사몰 하고 있다, 거기에서 다른 경쟁사 브랜드에 비해서 저희 제품이 진짜 좋아요, 이런 거 말고 경험적으로 어떤 이점을 주고 있냐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 만났지만 자기 제품이나 브랜드가 여지껏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좋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교육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제품의 본질을 넘어서 그건 마켓 1.0 시대라 했어요. 이제 6.0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고객한테 어떤 경험을 더 차별화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켓 6.0 시대에서 완전한 몰입형 마케팅을 해야 되며, 그 몰입형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고객 경험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요인을 잘 신경 쓸 때 고객한테 차별화된 경험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 6.0에서는 이제 현재 시대의 마케팅 트렌드 변화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술, 그리고 환경, 경험, 이런 키워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핵심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케팅 환경은 갈수록 복합적이며 융합되고 있다. 진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모바일이냐, 이 정도만 신경을 썼으면 됐지만 지금 뭐 인공지능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 클라우드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키워드가 상당히 많아졌다. 나쁘게 말하면 마케터들이 굉장히 좀 예민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첫 번째로 마케팅 환경은 갈수록 복합적이며 융합되고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뭐 오프라인, 온라인 혹은 모바일 요 정도 분류로 나눴다고 하면 요즘에는 다르죠.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도 나오고 마케터들이 공부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리적 경험과 디지털 경험에 완전한 몰입이 필요하다. 자, 필립 코틀러가 이 책에서 결국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번과 같이 굉장히 지금 마케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이제는 디지털이 기본이고 물리적인 공간 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나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완전한 경험을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나오네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온 오프라인의 경계 자체가 없다. 온라인을 정말 나의 사적 관계, 나의 무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자체도 이제는 물건을 사러 가지 않지만 다양한 경험이나 체험을 하러 많이 가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끝내 고객에게 차별화된 몰입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왜냐면 이제 제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범용성이 아까 높아졌다고 했고 쉽게 모방이 가능하고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그 빠르게 유행이나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험이 없다면 그냥 그 비슷한 브랜드 원오브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디지털 환경과 기술이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 어떤 산업군의 경우에는 현재도 여전히 인적 자원, 인적 마케팅, 이런 전통적인 마케팅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디지털적 경험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 인공지능 신경을 써야겠지만 여전히 사람이 진행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켓 6.0 도서를 제가 직접 다 읽어보고 장단점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서의 장점, 마케팅의 아버지, 마케팅의 갓버지, 갓파더 필립 코틀러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웬만하면 읽는 게 좋다. 그래야지 좀 이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지름길이 아닌 이정표를 제시한다. 저는 이 책을 쭉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해답은 제시를 해주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고 내 상황에, 내 비즈니스에 대입을 해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 좋은 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괜찮았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문화와 인간에 대한 걸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뭔가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현상, 그리고 이제 문화, 트렌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좀 근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더 폭을 넓히는 것도 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필립 코틀러라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는 마케팅 13년 정도 했고 이제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 어느 단점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소문난 맛집의 메뉴판이 너무 많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필립 코틀러가 뭔가 잘못했다기보다 이 환경 자체가 너무 디지털 안에서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도 메타버스도 나오고 인공지능도 나오고 그냥 신경 써야 될 것들은 다 갖다 넣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책을 읽는 이제 독자이자 마케터 입장에서 근데 너무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물론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필립 코틀러도 살짝 늙었다? 제가 마켓 3.0을 봤을 때 처음 이제 느꼈었던 거는 굉장히 선명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그 1.0 제품 시대, 2.0 소통과 관계 시대, 3.0 이제 가치 중심의 시대의 어떤 그 차이가 누가 봐도 맞아, 이렇게 변하고 있어 라는 굉장히 선명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1번하고 사실 상관이 있는 건데 환경이 너무 빠르게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필립 코틀러가 이런 거를 뭔가 리딩해가지고 탁탁탁탁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보다는 약간 따라가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건 그냥 주관적인 건데 조금 뾰족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세 번째,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경험을 만들어야 된다. 몰입형 경험, 뭐 메타 마케팅 이런 것들로 우리가 리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을 이제 현업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 다 좋은 얘기들이고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 기술들을 가지고서 실제적인 전략적인 스트럭처를 이렇게 한번 짜보자. 브랜드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뭐 오래된 브랜드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어떤 방향성이 없고 이제 현재 트렌드를 이제 약간 설명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보고 나서 그래, 고객 경험, 몰입, 다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 생각이 들게 되는 단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켓 6.0 도서 리뷰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또 이렇게 귀중한 리뷰 기회 주신 덕캐스트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구독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유튜브 본문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벤트 참여를 하시고, 꼭 지금 영상에도 댓글을 꼭 똑같이 남겨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네, 제가 기간을 두고 구독자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또 도서 증정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켓 6.0 도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